때문에 오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영 리더스면서 열심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지만 지금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도 훨씬 더 매출이 많이 신장된 부분의 어떤 노하우가 다 듣고 싶죠.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 샤노노즈 마스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들리시죠? 이제 사인이 이제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한 7개월 만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되게 이런 비대면으로 또 강의를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제 계속 미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 개개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잘 미팅을 하고 다들 열심히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그래도 우리가 소그룹이라도 모이는 것들이 우리 이제 사업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한 달 정도는 그냥 이제 미팅도 하지 말라, 센터도 나오지 말라 이러니까 그냥 이제 집에서 쉬었는데, 사실 그 쉬는 기간에도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을 했었잖아요. 12월 1월 중에. 그때도 이제 매출이 많이 2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런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그런 절실한 이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핑계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많이 애터미에서 성장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또 파트너분들이랑 미팅을 하면 이번 연도에 정말 사실 이번 연도는 이제 버티기 싸움이거든요. 이번 연도에 정말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 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애터미에서 정말 잘 버틴다고 하면 분명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관리했던 이제 소비자들, 이제 부업자들, 이제 사업자들,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 통해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하고 PPT 보여드리면서 사업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나요?
제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고 이제 대통령 사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범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이제 군의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뭐 태권도 사범 이제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 한 7개, 8개 알바 그리고 또 직업으로 가지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했던 이제 태권도 사범이 이제 19살 때는 이제 사실은 그게 꿈이었었어요, 저는. 꿈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태권도 사범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꿈이라도 결국에는 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태권도 사범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실 이제 저는 군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군인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면 나중에 노후에 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군인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냥 노후가 보장된다고 하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군인을 하려고 선택을 하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군인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어느 한날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한 5천 원만 보내달라 이랬는데 이제 바쁘다고 그 5천 원이라는 돈을 보내주지 않고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도 이제 저희 집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걸 알고 저도 이제 아침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상하차 택배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이제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택배 알바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군인을 해서는 이제 물론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요리라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됐고 한 6개월 정도 요리를 하면서 적성에 잘 맞아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취사병 출신이 아닌데 한 3개월 정도 취사를 하면서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군대에서는 제일 빨리 흘러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그냥 계속 하면서 이제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국에 이 예탐을 한 게 저는 이제 책 하나를 읽었을 때 그 책이 저의 생각을 정말 많이 바꿔줬고 그 생각을 바꿨던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같이 좀 공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Burke Hedges, author of the best-selling book, The Parable of the Pipeline. I open my book with a story about Pablo and Bruno, who take two very different paths in their quest for financial independence. What you're about to see is the delightful animated story of their adventure. So, sit back, relax, and enjoy the life-changing lessons in The Parable of the Pipeline.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부르마라는 젊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빌어 마을로 실어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곳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쇠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중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쥐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뤘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붓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1회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파블로는 양동이를 치는 것 대신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마을로 날랐습니다.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행복과 인격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브루노는 양동이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잃어와서 돈과 바꿉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샘으로 보다 자주 가거나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동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요. 그 중에 대부분은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의 수입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가 했던 일을 살펴봅시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입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했던 시간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든다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자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 같이 계속되는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잘들 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항상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두 A인 청년이랑 B인 청년이 있잖아요. 파블로랑 브루노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조금이라도 어떻게 돈을 더 많이 편하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파블로를 바라보면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살 수가 있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렇지 못하면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타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파블로는 이제 시스템을 본인이 만든 거고, 근데 이 파블로랑 브루노랑 이제 A인 청년과 B인 청년을 저는 이제 보면서 사실은 이제 브루노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브루노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직장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직장인의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보통 사람의 소득과 이제 변호사의 소득, 의사 소득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동의 크기를 이제 키우고 본인이 이제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제 부업을 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돈을 결국에는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개념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 보통 사람, 변호사 그리고 의사인 이 세 명의 소득 또한도 사실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일하지 못할 때면 결국엔 이 소득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소득을 짧게 버는 것보다 길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돈을 버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 브루노를 이제 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직장인의 삶은 그래서 살기 싫었었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자영업 또한도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체인점을 정말 많이 늘려서 이 체인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 또한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브루노 같이 살 것 같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브루노 같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블로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벌고 있는 이제 소득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2016년도쯤에 한 10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휴가 나왔을 때 이제 부모님이 어디 선교여행인가 어디에 3박 2박 3일인가 3박 4일로 가신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계속적으로 돈은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애터미를 잘 몰랐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1박 2일로 어딜 놀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놀러 다니면서 이제 돈이 나오면 나도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애터미를 이제 군대에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군대에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금성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소득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애터미를 시작했고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보고 제가 또 이제 많은 자료들을 알아보는 자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요즘은 일자리 문제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직장을 잃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이제 50만 명이라는 이제 40, 50대가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지만 그냥 쉬는 백수들이 청년 백수들이 20, 30대가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인데 20, 30대들이 계속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취업한 친구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친구도 일을 쉬고 싶다. 일 때려치고 싶다.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한 친구, 3년 넘게 한 친구, 뭐 다 다양하지만 다 하는 얘기들이 희망이 없이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 애터미를 하지 않았으면 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무인 이제 자동화 때문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3.2%가 이제 AI 로봇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실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들이 이제 우리가 무인 계산기, 이제 무인 택배, 이제 공장 설비 자동화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고요. 이제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근로자분일수록 이제 자동화 이제
폭풍에 노출될 강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왜 밀려나는지 조금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연세가 조금씩 있다 보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돈을 더 이제 오래 있으면은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있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이제 젊은 사람들 쓰면은 좀 인건비도 더 다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 더 이제 추구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런 성수동에 있는 이런 자동화로 커피를 내주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롯데월드몰 3층에는 이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근데 이 롯데월드몰 3층에서 가서 이제 봤는데 아메리카노 이제 커피가 2,000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 이제 서울에서 2,000원이라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이 로부스타한 아메리카노를 먹어봤어도 맛이 그렇게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 카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이 되다 보니 코스트다운, 이제 가격 코스트다운도 되고, 가격 코스트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더 자주 찾게 되다 보면, 사실 이 로봇이 지금은 이제 비싸서 우리가 많이들 밖에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로봇들이 점점 대중화가 되고 싸진다면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는 카페 알바생들도 다 전부 다가 많은 일자리를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것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뭐 5년 전만 생각해봐도 이제 셀프 주유 또한도 이제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셀프주의를 하는 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는 뭐 이제 아마존 대시, 아마존 에코, 아마존 그 그러니까 아마존 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본인이 쓰는 물건에 이제 대시를 장착을 하고 주문하고 싶을 때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물건이 도착하는 서비스고요. 아마존 에코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가 뭐 하이빅스비나 그리고 지니 그리고 아이폰은 이제 시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면 이제 그 행동을 이제 해주고 그 날씨를 이제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대 없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거의 QR코드가 다 있어서 그 물건을 그냥 짚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이제 요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리에서부터 이제 이런 서빙까지도 모두 이제 로봇이 이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SNS로 이제 본 결과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분식점에서도 서빙 기계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서빙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제 초래를 했고, 만약에 제가 이 요리를 했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면 저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은행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교통도 그렇고 이런 쇼핑몰들 때문에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 생각하면 이제 인터넷 뱅킹, 쇼핑, 교통, 음식, 숙소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봐도 사실 인터넷 뱅킹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은행 직원들이 다 많이 없어질 거고, 이제 교통도 이제 택시 기사들이 필요 없이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우버 택시라고 해서 본인들이 차를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0세부터 30세까지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3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하고, 60세에서부터 90세까지 노후를 준비를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아까 앞에 보여줬던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빨라진다 그러고 점점 더 사람들한테 많이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가 정말 안전하고 만약에 60세까지도 그 일자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될까? 그리고 그 60세부터 90세까지 노후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회장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평균 수명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노후가 이제 12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30년을 해서 6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노후 준비 현실을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75.7%의 연금을 받는데 50만 원 미만의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으로 해서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정말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이제 명예퇴직을 당하신 분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특히 많이 이제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고 이건 작년 통계인데 작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신용불량자가 26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금 매출도 완전히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 때문에 자영업이 정말 더 많이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그리고 1,100명의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응답자 97.9%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응답자 중에 44%는 매출이 50% 이상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자영업을 생각을 하면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가 터지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이 더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자영업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영업을 많이 하려고 할까? 정말 안전할까? 이 오프라인 시장을 이제 면대면을 하는 거를 정말 사람들이 원해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들이 더 이제 생활고를 겪고 더 많이 힘들고 뭐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온라인 쇼핑몰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연도에 매장 200여 곳을 폐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AI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 이제 50대, 60대 이제 실버 세대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50대, 60대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에 이제 맛을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대형 할인 마트라고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시대가 열렸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더 빨라지는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지는 계기가 됐다.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사실 이런 대형 할인 마트들도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쉽게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애터미가 정말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었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랐었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이 애터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애터미를 하면서 느꼈었던 게 정말 답은 없었어요. 답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내가 현장에서 뛰어보고 정말 열심히 시간 투자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하면 이 애터미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애터미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쉽고 이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뭐 자본 투자 없이 그리고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말 작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가지고 이 애터미를 진행을 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3년에서 5년 그리고 10년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정의는 이제 중간 유통 구조나 이제 대중매체 광고비를 줄여서 대신 소비자가 비즈머가 되어 이제 사용해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제품을 만족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그 사람들도 이제 제품을 만족해서 무한연쇄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그 회사가 이제 광고비 대신 소비자에게 이제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좋은 제품을 한 사람들이랑 나눴으면 그 이제 왁구가 커지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라고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애터미도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랑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이제 기업이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방식인데 그 소비자들이 전달해줬을 때 소비자들도 이 플랫폼이 너무 편하고 그리고 집에서들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 절약도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편리하게 다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애터미가 먼저 기업과 공장에 물건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검증된 물건들을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줬을 때 소비자들도 본인이 아는 사람들끼리 묻게 되면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애터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애터미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고 이제 소비자 볼륨이 커지면 이제 나의 수당도 커질 수 있는 이제 개인 마트이고 그래서 내가 점점 이 왁구만 커져가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좋고 싸다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애터미가 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GSGS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정말 잘 나가고 그 나라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후추가 될 수가 있고 이제 뭐 일본의 스타킹 같은 이런 여러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그 나라들도 애터미를 더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애터미가 이제 잘 될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애터미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절대품질, 절대가격 때문에 이 애터미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마케팅 플랜이 아무리 이제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뭐 상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애터미의 장점은 이제 절대품질, 절대가격, 이제 대중명품의 물건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한 40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오늘 더 뒤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정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애터미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크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고 저도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더 많이 좀 꿈을 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어떤 달은 매출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매출이 오른 날도 있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1.5배에서 3배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정말 많이 코로나를 터지면서 두려웠었어요.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었고 파트너들도 아침에 같이 모이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마다 소그룹 미팅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이제 저도 계속 카페에서 모이면서 이제 파트너분들이랑 이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후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애터미를 하는 정말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꿈 때문에 이제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아직 총각이고 이 애터미에서도 빨리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꿈들을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마지막 꿈은 사실 이제 청소년 이제 센터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